언니, 오늘 어머니 칠순인데 제가 큰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20년 동안 언니가 나한테 뱉은 그 더러운 말들 여기 계신 친척분들도 다 같이 들어야 공평하지 않겠어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평화롭던 호텔 연회장이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 주인공 미숙이 떨리는 손으로 스피커의 전원을 켰을 때 그 안에서 흘러나온 건 축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20년간 미숙의 영혼을 갉아먹었던 신우이 정희의 날카로운 악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한정식집 그랜드홀. 입구에는 이순자 여사님의 고의를 축하합니다라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박씨 가문의 일가 친척 50여 명이 모인 자리.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은 시어머니 이 여사는 상석에 앉아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옆 올케 미숙의 자리는 가시방석이었습니다. 미숙은 잔치가 시작된 지 2시간째 단 한 점의 고기도 입에 대지 못했습니다. 신우이 정희가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심부름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야, 김미숙, 너는 눈이 없니? 숙모님 국물 다 식은 거 안 보여? 가서 데워오지 않고 뭐해? 정희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가로질러 날아왔습니다. 정희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부유한 집안으로 시집갔다는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여자였습니다. 반면 미숙은 전문대를 나와 가난한 집안에서 시집왔다는 이유로 지난 20년 동안 정희의 전용 감정 쓰레기통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도 정희의 무시는 도를 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옳게 보셔요. 20년을 가르쳐도 저 모양이에요. 근본 없는 집안에서 자란 티가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우리 집안에 기생하면서 호강하는 줄 알면 알아서 기어야지 안 그래요? 정희의 비웃음에 몇몇 친척들이 민망한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미숙의 남편 재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술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누나, 오늘 좋은 날인데 그만해라는 힘없는 낙수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미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죄송합니다. 언니하고 고개를 숙였을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미숙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엔 20년 동안 쌓인 서늘한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언니, 제가 기생충인가요? 우리 친정이 그렇게 우스워요? 정희가 젓가락을 탁 놓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어머, 너 지금 대드니? 없는 집 딸 데려다 사람 만들어놨더니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나 봐? 미숙은 대답 대신 가방에서 묵직한 블루투스 스피커를 꺼내 연회장 중앙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연결했습니다. 언니가 잊으신 것 같아서 제가 기억을 좀 되살려 드리려고요. 지난 10년 동안 언니가 저를 부를 때마다 제 가슴 속에 뭐가 녹음되고 있었는지. 녹음 파일 164번 내용. 야, 김미숙. 내 친정 엄마는 딸을 이따위로 가르쳤니? 근본 없는 집안 아니랄까봐. 내가 애를 못 낳는 것도 다 내 집안 업보야. 우리 집 재산에 손댈 생각 마. 이 기생충 같은 년아. 연회장이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시어머니 이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희는 당황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뭐야? 너 미쳤어? 당장 안 꺼. 정희가 스피커를 낚아채려 달려들었지만 미숙의 두 아들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고모, 가만히 계세요. 저희도 다 들어야겠으니까. 녹음 파일 231번 내용. 야, 너희 엄마가 우리 동생 꼬셔서 인생 망친 거 너희도 알지? 너희도 커서 엄마 닮아 빌어먹고 살지 않으려면
내 말 잘 들어. 아이들 앞에서까지 내뱉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폭언들. 친척들의 시선이 경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형님, 이런 파일이 제 핸드폰에 240개가 있습니다. 형님이 제 부모님 욕한 거, 우리 아이들 협박한 거, 저를 노예처럼 부린 기록들 하나도 빠짐없이요. 미숙은 가방에서 법인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방금 제 변호사가 검찰에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 그리고 사자 명예훼손까지. 증거가 240개인데 법원이 누구 편을 들어줄까요? 정희는 바르르 떨며 소리쳤습니다. 너 이거 불법 녹음이야. 너도 처벌받아. 미숙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처벌받을게요. 벌금 낼게요. 그런데 언니는? 오늘 이 자리 이후로 언니가 이 집안에서, 그리고 언니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품이 있는 사교계에서 얼굴 들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숙은 시어머니를 향해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잔치 망쳐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 오늘부터 박씨 집안 며느리 안 합니다. 제 인생 찾으러 갑니다. 미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정희의 비명과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0년의 침묵이 끝나는 순간 미숙은 생전 처음으로 차가운 바깥 공기가 달콤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미숙이 준비한 240개의 진실은 이제 막 첫 번째 파일이 열렸을 뿐이니까요. 20년 전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가난한 집안의 장녀로 태어나 전문대를 졸업하고 작은 중소기업 경리로 일하던 미숙. 그녀에게 재호는 과분한 남편처럼 보였습니다.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는 다정한 남자. 하지만 그 남자의 등 뒤에 독사를 품은 시누이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미숙이 이 집에 첫 발을 들이던 날 하늘에선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 시어머니 이 여사는 미숙의 손을 잡으며 인자하게 웃어주었지만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잡지를 보던 시누이 정희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요즘은 아무나 집에 들여? 명문대 나온 우리 재호가 뭐가 아쉬워서 저런 전문대 나온 애랑 결혼을 해? 격 떨어지게. 정희는 미숙이 바로 앞에 서 있는데도 마치 물건을 품평하듯 뱉었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재호는 그저 누나가 농담이 심한 애라며 미숙의 손을 꽉 쥘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신부 대기실은 축복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친구들과 함께 들어와 거울을 보는 미숙의 뒤에 섰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미숙의 웨딩드레스를 손가락으로 툭 쳤습니다. 이 드레스 대여비 싼 걸로 골랐더라. 너희 친정 수준에 맞춘 거니? 하긴 우리 집안 덕에 이런 호텔에서 식 올리는 것만으로도 조상님께 절해야지. 미숙아, 명심해. 너는 우리 집 귀한 아들 발닦개로 들어온 거야. 주제 파악 똑바로 하고 살아.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대신 돌아온 건 발닦개라는 낙인이었습니다. 미숙은 입술을 깨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악행은 결혼 후에 본격적으로 발동되었습니다. 첫 명절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난 미숙은 60인분의 전을 부치고 나물을 볶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잠시 부엌 귀퉁이에 앉아 물 한 잔을 마시던 순간 정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미숙이 들고 있던 물컵을 빼서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어디서 며느리가 시누이보다 먼저 물을 마셔? 너희 집안에선 위아래도 안 가르치니? 무식한 건 약도 없다더니 딱 너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형님, 제가 너무 목이 말라서. 닥쳐. 내까짓게 감히 토를 달아?
너 오늘 이거 다 하고 우리 애들 간식까지 따로 만들어놔. 못하겠으면 지금 당장 보따리 싸서 내 친정으로 꺼지든가. 미숙은 남편 재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거실에서 다른 친척들과 웃으며 과일을 먹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아내가 어떤 수모를 당하는지 빤히 보면서도 그는 누나가 원래 좀 까칠하잖아. 당신이 좀 참아줘라는 말로 비겁하게 숨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화장실 변기 뚜껑을 덮고 앉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정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미숙의 험담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재호야, 저 물건 말이야. 친정이 가난해서 그런지 손버릇도 안 좋을 것 같아. 너 비상금 관리 잘해라. 저런 애들은 돈 냄새 기가 막히게 맡거든. 변기 위에서 그 소리를 듣던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멈췄습니다. 슬픔은 순식간에 차가운 증오로 변했습니다. 미숙은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 누구도 내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화장실에서 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 위에 놓인 낡은 카세트 녹음기. 원래는 요리 레시피를 녹음하려고 사둔 것이었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것이 1호 파일이었습니다. 정희가 거실에서 미숙을 도둑년 취급하며 비웃는 목소리가 테이프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래, 마음껏 뱉어봐. 당신이 뱉은 그 오물들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담아둘 테니까. 미숙은 무표정한 얼굴로 다시 앞치마를 맸습니다. 20년 뒤 이 작은 녹음기들이 거대한 폭탄이 되어 박씨 가문의 심장부를 날려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정희는 꿈에도 모른 채 소리 높여 웃고 있었습니다. 명절은 누구에게나 즐거운 축제라지만 미숙에게 명절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20년 세월 동안 설과 추석, 그리고 시댁의 크고 작은 제사들. 미숙은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을 오로지 기록하며 버텼습니다. 박씨 집안의 명절은 유독 유별났습니다. 종갓집도 아니면서 정희는 우리 집안의 품위를 운운하며 미숙을 잡았습니다. 정희는 명절 당일 해가 중천에 떠서야 화려한 외제차를 타고 시댁에 나타났습니다. 부엌에서 기름 냄새에 찌든 채 전을 부치던 미숙이 땀을 닦으며 인사하면 정희는 코를 쥐며 인상을 썼습니다. 어머, 미숙아. 너한테서 고린내가 진동을 한다. 제발 명절엔 좀 씻고 일해. 우리 애들이 너보고 거지 아줌마인 줄 알잖아. 정희는 자기가 사온 비싼 한우 세트를 식탁에 던지며 생색을 냈습니다. 그러고는 미숙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쓰레기 보듯 뒤적거렸습니다. 이 전은 왜 이렇게 두꺼워? 너희 친정에선 명절에 개떡만 먹어서 전 부칠 줄도 모르니? 아, 맞다. 너희 친정은 전 부칠 기름살 돈도 없었지? 정희의 폭언은 갈수록 가관이었습니다. 한 번은 미숙이 친정 엄마가 싸주신 정성스러운 반찬을 가져온 적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걸 보자마자 식탁 밑으로 쓸어버렸습니다. 야, 김미숙. 이런 구질구질한 거 우리 집 냉장고에 넣지 마. 냄새 배어. 내 친정 엄마는 눈치가 없니? 딸을 이런 부잣집에 보냈으면 자중하고 살아야지. 어디서 이런 걸 보내? 그 순간 거실에서 TV를 보던 남편 재호가 다가왔습니다. 미숙은 일말의 희망을 품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재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미숙의 심장을 얼려버렸습니다. 여보, 누나 말이 맞아. 장모님한테 이런 거 보내지 마시라고 해. 우리 집 수준에 안 맞잖아. 괜히 누나 기분 잡치게 하지 말고 빨리 치워. 남편의 방관은 단순한 외면이 아니라 명백한 가담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설거지 더미 앞에서 남몰래 앞치마 속에 숨겨둔 소형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그녀는 차분하게 녹음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녹음 파일 84번, 추석 당일 저녁 박재호, 너 똑바로 들어. 저 여우 같은 게 내 재산 다 빼돌려서 저 가난한 친정에 퍼주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조만간 저 물건 내쫓을 명분 만들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 미숙은 입술을 깨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를 내쫓을 명분을 만들겠다고? 어디 한번 해봐. 그 명분이 당신의 파멸이 될 테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미숙의 녹음 기술은 정교해졌습니다. 처음엔 카세트 테이프였지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녀는 초소형 볼펜 녹음기, USB 녹음기, 스마트폰 클라우드 자동 업로드까지 동원했습니다. 정희가 거실에서 미숙의 친정 부모를 욕할 때 미숙은 부엌에서 묵묵히 칼질을 하며 그 소리를 주파수에 담았습니다. 정희가 미숙의 어린 아들들에게 너희 엄마 같은 여자랑 결혼하면 인생 조진다고 세뇌할 때도 미숙은 방문 뒤에서 숨을 죽인 채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240개의 파일. 그것은 단순히 음성이 담긴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숙이 20년 동안 씹어 삼킨 굴욕의 무게였고 남편에 대한 배신감의 크기였으며 언젠가 반드시 맞이할 심판의 날을 위한 탄환이었습니다. 명절이 끝날 때마다 정희는 승리자처럼 웃으며 떠났습니다. 미숙아, 고생했다. 너는 참 둔해서 다행이야. 욕을 먹어도 허허실실 웃는 게 딱 소 같아, 소. 정희는 미숙을 바보 같은 소라고 생각하며 방심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위해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려 있는 포식자였습니다. 이제 미숙의 파일함에는 정희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방관하며 동조했던 남편의 목소리, 함께 비웃었던 시댁 식구들의 목소리가 층층이 쌓여갔습니다. 240개 이제 거의 다 왔어. 미숙은 어두운 방 안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녹음 파일 목록들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별들은 조만간 박씨 집안의 머리 위로 떨어질 거대한 유성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잔인한 명절은 끝났지만 미숙의 전쟁은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20년을 참았느냐고. 어떻게 그 긴 시간 동안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녹음기를 켤 수 있었느냐고. 하지만 미숙에게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미숙의 나이 40이었던 그의 겨울, 미숙의 친정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미숙에게 아버지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편이 되어주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도 신우이 정희의 악마 같은 본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슬픔에 잠겨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미숙에게 정희가 다가왔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미숙의 어깨를 툭 치며 정희가 뱉은 말은 인간의 탈을 쓰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야, 김미숙. 너희 아버지 돌아가신 거 다 내 탓인 거 알지? 내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애군을 몰고 오니까 친정아버지가 대신 제물로 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울고불고 짜지 마. 재수없게. 미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하지만 더 참담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편 재호가 정희의 팔을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누나, 말 조심해. 주변에 사람 많아. 나중에 집에 가서 해. 재호는 아내의 슬픔을 위로하기보다 누나의 입단속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미숙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나는 가족이 아니구나. 그저 필요할 때 부려먹고 불행할 때 짓밟아도 되는 벌레 같은 존재구나.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밤, 미숙은 빈 방에 홀로 앉아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생기 없는 눈을 한 죽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 짐승처럼 당하고만 사는 시간은 오늘로 끝이다. 미숙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원래는 아이들의 영어 발음을 교정해 주려 사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정혜, 박재호 당신들이 오늘 내뱉은 그 독설들, 내가 죽는 날까지 잊지 않게 기록할 거야. 그리고 언젠가 당신들이 가장 행복할 때 이 소리들이 당신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게 만들 거야. 그날 이후 미숙의 일상은 기록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집안일을 할 때도 앞치마 주머니엔 항상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찾아오는 날이면 거실 화분 뒤, 소파 틈새, 심지어 주방 환풍기 안쪽까지 초소형 녹음 장치를 숨겼습니다. 정희는 미숙이 여전히 순종적인 줄 알고 더 잔인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야, 미숙아. 너는 우리 재호가 밖에서 누구 만나는지도 모르지? 하긴 너같이 멍청한 애가 뭘 알겠니? 재호가 너랑 사는 게 보살이다, 보살. 미숙은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네, 형님. 제가 부족한 게 많죠. 하지만 미숙의 주머니 속 녹음기는 정의의 비웃음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파일 번호는 1번에서 10번으로, 10번에서 50번으로 빠르게 늘어갔습니다. 재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술에 취해 들어와 미숙에게 누나가 너 사람 만들려고 그러는 거니까 불만 갖지 말라고 헛소리를 할 때마다 그 비겁한 목소리는 미숙의 클라우드 서버에 영구히 저장되었습니다. 미숙은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녹음 파일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엔 슬픔 대신 정교한 복수의 지도가 그려졌습니다. 240개까지 모으자. 한 번의 실수라고 변명할 수 없게. 20년의 세월이 통째로 폭력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 때까지. 그녀는 아이들을 보며 버텼습니다. 엄마가 당하는 수모를 아이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지만 아이들이 다 컸을 때 당당하게 이 집구석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 미숙은 밤마다 어두운 거실에서 녹음 파일들을 분류했습니다. 폭언, 비하, 협박, 그리고 친정 부모 모독. 정의가 뱉은 오물들은 미숙의 손을 거쳐 치명적인 독화살로 재탄생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 겨울,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녹음기. 그 작은 기계는 이제 미숙의 분신이자 박씨 가문의 멸망을 예고하는 블랙박스가 되었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미숙을 말 잘 듣는 늙은 소라고 생각하며 웃고 있었지만 미숙은 이미 도살자의 칼을 갈아 정의의 목전에 놓아둔 상태였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의 결정적 파일, 그리고 모두가 모인 그 화려한 잔칫날 뿐이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미숙의 서랍 속 작은 외장 하드 안에는 정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괴물처럼 덩치를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1번부터 240번까지. 그 숫자들은 단순한 순번이 아니라 미숙의 심장에 박혔던 대못의 개수였습니다. 미숙은 남들이 잠든 심야 홀로 거실에 앉아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지난 10년간 집요하게 수집한 음성 파일들이 파형을 그리며 넘실거렸습니다. 그녀는 숙련된 전문가처럼 파일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테고리 1 내용, 일상적 멸시와 인격 모독. 야, 김미숙. 너는 밥 먹는 소리도 천박해. 내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니? 카테고리 2 내용, 친정, 부모 및 조상 비하.
내 아버지가 일찍 죽은 건 너 같은 딸을 둬서야. 그 집안 씨가 오죽하겠어? 카테고리 3 내용. 자녀 교육 협박 및 이간질. 민준아, 민재야. 너희 엄마처럼 살면 안 돼. 고모 말 들어야 이 집안 재산이라도 물려받지. 미숙의 손가락이 멈칫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은 참을 수 있었지만 아이들의 미래까지 담보로 잡고 휘두른 정의의 말들은 지금 들어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건 눈물이 아니라 증거였으니까요. 미숙은 무작정 폭로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6개월 전부터 비밀리에 실력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사모님, 이 정도로 양이 많고 내용이 구체적이면 일반적인 모욕죄를 넘어섭니다. 특히 돌아가신 아버님에 대한 비하는 사자 명예훼손이 가능하고 반복적인 폭언은 상습성이 인정되어 실형이나 거액의 벌금형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미숙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벌금으로 안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자가 쌓아온 그 가식적인 명예,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하게 만들 방법 확실히 준비해 주세요. 미숙은 변호사와 함께 디데이를 설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 일가 친척은 물론 정의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명문가 사돈댁 사람들까지 모두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을 위해 미숙은 지난 한 달간 정의 앞에서 철저하게 죽은 듯 살았습니다. 정의가 얼굴에 물을 뿌려도 시장 바닥에서 소리를 질러도 미숙은 그저 죄송합니다. 형님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의는 미숙의 태도에 쾌감을 느끼며 방심했습니다. 이제야 좀 사람 됐네, 김미숙. 진작 이랬으면 내가 너를 좀 예뻐해 줬겠니? 정의는 미숙이 자신의 발밑에서 완전히 굴복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미숙이 고개를 숙이고 있던 건 굴욕 때문이 아니라 정의의 구두 끝에 묻은 오물을 보며 그녀가 추락할 구덩이의 깊이를 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결전의 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미숙은 마지막 240번째 파일을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정의가 남편 재호와 공모하여 미숙을 집에서 내쫓고 위자료 한 푼 주지 않으려 모의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재호야, 칠순 잔치 끝나면 바로 이혼 서류 내밀어. 내가 아는 변호사 통해서 한 푼도 못 받게 손 써놨으니까. 녹음기 너머로 들리는 남편의 동조하는 웃음소리. 미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마음속 마지막 미련한 조각까지 도려냈습니다. 20년의 연극은 여기까지야. 미숙은 240개의 파일을 클라우드 3곳에 백업하고 변호사에게 고소장 최종본 확인 사인을 보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신우이 정의는 화려한 칠순 잔치에서 자신이 주인공이 될 꿈에 부풀어 있었고 남편 재호는 아내를 버릴 준비를 마쳤지만 미숙은 그들의 목에 걸린 보이지 않는 밧줄을 팽팽하게 당길 준비를 마쳤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웃음소리가 가득할 그 잔칫날. 미숙이 20년 동안 모아온 240개의 진실이 스피커를 통해 터져나오는 순간 박씨 가문이 화려한 성벽은 단 한 점의 자비도 없이 무너져 내릴 것이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바다는 기묘할 정도로 고요한 법입니다.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 당일 아침, 미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20년간 제 몸처럼 드나들던 주방, 손때 묻은 가구들, 그리고 이 집안의 길을 살려야 한다며 매일같이 닦아대던 청동 장식물들까지 미숙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 모든 것들을 눈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오늘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이곳은 더 이상
그녀의 집이 아닌 지옥의 자네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방 안에서 두 아들 민준과 민재가 나왔습니다. 대학생인 큰아들과 군 전역 후 복학을 준비 중인 작은아들. 미숙이 20년 지옥을 버틴 유일한 이유이자 그녀의 전부인 아이들이었습니다. 엄마, 준비 다 했어? 큰아들 민준이 미숙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사실 미숙은 아이들에게만큼은 이 추악한 진실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 미숙은 아이들을 불러 모아 240개의 파일 중 몇 개를 들려주었습니다. 고모인 정희가 조카들에게 했던 독설, 그리고 아빠인 재호가 방관했던 순간들. 아이들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걸 혼자 다 견뎠어?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작은아들 민재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미숙은 그제야 아이들을 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엄마의 복수에 기꺼이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 오늘 고모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가 엄마 지킬 거야. 아빠도 더는 엄마 함부로 못하게 할 거야. 아이들의 지지는 미숙에게 그 어떤 법적 서류보다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오전 11시 잔치 장소인 호텔 한정식 집으로 향하는 차 안. 남편 재호는 오늘따라 유난히 들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잔치가 끝나면 누나 정희의 계획대로 미숙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 생각에 휘파람까지 불었습니다. 여보, 오늘 누나가 특별히 신경 많이 썼으니까 말 대답하지 말고 잘해. 알았지? 누나가 기분 좋으면 우리한테 콩고물이라도 떨어질지 알아? 미숙은 창밖을 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럴게요. 아주 특별하게 신경 썼더라고요. 재호는 미숙의 목소리에 담긴 뼛속까지 시린 냉기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미숙이 겁을 먹어 순종적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은 시누이 정희가 위세당당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숙을 보자마자 친척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 올케. 주인공보다 늦게 오면 어떡해? 너 설마 또 가난한 친정 식구들 챙기느라 늦은 거니? 하여간 근본 없는 티는 못 숨겨요. 주변에 있던 친척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평소라면 고개를 숙였을 미숙이 정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형님, 오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그 화려한 겉모습만큼 속도 참 아름다우신지 오늘 다 같이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정희는 미숙의 도발적인 말투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얘가 오늘 잔칫날이라고 정신이 나갔나 봐? 그래, 어디 마음껏 떠들어봐. 어차피 내 인생 오늘로 끝이니까. 미숙은 가방 속에 든 블루투스 스피커와 태블릿 PC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는 변호사가 건네준 고소장 사본이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50명의 일가 친척, 그리고 정희가 그토록 목을 매는 사돈댁 식구들까지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켜지고 시어머니의 칠순을 축하하는 케이크가 들어왔습니다. 미숙은 아들들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큰아들 민준이 조용히 연회장 구석의 음향 조절기로 다가갔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미숙은 20년간 가슴에 품었던 무거운 사슬을 풀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태블릿 화면 위 전체 재생 버튼 위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곧 저 화려한 웃음소리는 단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20년간 숨겨져 왔던 240개의 추악한 진실이 단 한 점의 자비도 없이 이 화려한 연회장을 덮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박씨 가문의 자랑스러운 장녀 정희가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헌정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남편 재호의 들뜬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연회장에 불이 꺼지고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친척들은 박수를 치며 화면을 주목했습니다. 정희는 우아하게 와인잔을 흔들며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뜬 것은 아름다운 가족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배경 위에 하얀 글자로 새겨진 문구. 20년의 기록, 정희가 미숙에게 보낸 사랑의 대화.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저게 뭐야? 야, 박재호. 파일 잘못 올렸잖아. 재호가 당황해 기계로 달려갔지만 이미 미숙의 큰아들 민준이 제어권을 장악한 뒤였습니다. 녹음 파일 112번, 5년 전 명절. 야, 김미숙. 내 친정 엄마 시장에서 나물 판다며? 그 더러운 손으로 만든 거 우리 엄마 입에 넣지 마. 너희 집안은 가난한 게 죄가 아니라 무식한 게 죄야. 너 같은 건 우리 집종으로 들어온 줄 알아. 연회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정희의 시부모와 사돈댁 식구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희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장 꺼. 저거 가짜야. 조작된 거라고. 하지만 미숙은 연단 위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무선 마이크가 들려 있었습니다.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건 어떠세요? 형님이 제 아이들 앞에서 하신 말씀인데. 녹음 파일 208번, 작년 조카들 앞. 민준아, 너 엄마 닮으면 인생 망해. 아빠가 조만간 엄마 내쫓고 새엄마 데려올 거니까 고모 말 잘 들어. 그래야 이 건물 너희 이름으로 넘겨주지. 엄마는 그냥 쓰다 버리는 소모품이야. 세상에. 정희야, 내가 정말 이런 말을 했니? 시어머니, 이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는 세상에, 인간이 아니네. 저렇게 무서운 여자인 줄 몰랐어라는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희는 미친 듯이 단상으로 뛰어 올라와 미숙의 뺨을 때리려 손을 휘둘렀습니다. 이 미친년아, 죽여버릴 거야. 하지만 그 손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작은 아들 민재가 정희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고모, 그 더러운 손 치우시죠. 우리 엄마한테 한 번만 더 손 떼면 저도 가만 안 있습니다. 미숙은 정희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태블릿의 마지막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것은 어젯밤 정희와 재호가 공모하던 목소리였습니다. 녹음 파일 240번. 어젯밤 재호야. 내일 잔치 끝나면 바로 이혼 서류 던져. 위자료? 한 푼도 주지 마. 내가 이미 변호사 시켜서 재산 다 빼돌려놨어. 그 여우 같은 년 빈손으로 쫓겨나서 길바닥에서 구걸하는 꼴 좀 보자고. 호호. 재호의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오자 연회장은 분노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재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자, 형님. 그리고 여보. 미숙이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 던졌습니다. 방금 이 녹음 파일 240개와 함께 형님은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당신은 재산 은닉 및 이혼 소송으로 접수 완료했어요. 정희 형님, 형님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사돈댁 분들도 지금 다 들으셨네요. 형님이 어떤 인간인지. 정희의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희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이런 근본 없는 물건이 우리 집안 며느리라고? 정희야, 너 오늘부로 우리 집 출입 금지다. 이혼 서류 준비해라. 정희는 바닥을 뒹굴며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어머님, 오해해요. 김미숙 전현이 다 꾸민 일이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50명의 친척은 멸시와 혐오의 눈빛으로 정희와 재호를 바라보며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했던 칠순 잔치는 순식간에 박씨 가문의 장례식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미숙은 무대 중앙에서 단정한 자세로 시어머니를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20년 동안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잔치가 제가 이 집안에 드리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다시는 만나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미숙은 두 아들의 호의를 받으며 연회장을 걸어 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정희의 비명과 재호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미숙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0년의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 240개의 진실이 승리한 순간, 미숙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고 그녀의 눈앞에는 이제껏 보지 못했던 찬란한 석양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칠순 잔칫날의 폭풍이 휘몰아친 지 어느덧 3개월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변한 게 없어 보이지만 미숙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공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20년 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시댁이라는 거대한 감옥은 이제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지금 작은 카페 창가에 앉아 서류 한 뭉치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날아온 판결문입니다. 판결의 결과는 참혹할 만큼 공정했습니다. 먼저 신우이 정희. 그녀가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명문가 사모님의 타이틀은 한순간에 박살났습니다. 칠순 잔치에서 터져나온 240개의 녹음 파일은 사돈댁의 귀에도 고스란히 들어갔고 정희는 결국 그 집안에서 소장도 없이 쫓겨났습니다. 거기에 미숙이 제기한 모욕 및 명예훼손 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 2천만 원과 함께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금까지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사회적 낙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오만한 성격을 알던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악마 같은 신우이라 부르며 손가락질했고 정희는 대인기피증에 걸려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남편 재호 역시 대가를 치렀습니다. 아내를 버리려던 계획이 녹음 파일로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그는 이혼 소송에서 압도적인 유책 배우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도 정의와 공모에 숨기려 했던 비자금이 들통나며 미숙에게 상당 부분의 재산을 떼어주어야 했습니다. 한 달 전 재호가 미숙을 찾아와 무릎을 꿇은 적이 있었습니다. 미숙아, 내가 잘못했어. 누나가 시켜서 그랬던 거야. 당신 없으니까 집이 엉망이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미숙은 그런 재호를 보며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여 헛웃음이 났습니다. 재호 씨, 당신이 그랬지? 누나니까 참으라고. 이제 당신도 참아봐. 누나랑 둘이 평생 서로 탓하며 그렇게 살아. 그게 당신들한테 어울리는 엔딩이니까. 미숙은 단호하게 뒤돌아섰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재호는 남편도 원수도 아닌 그저 길가에 버려진 낡은 쓰레기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제 미숙은 더 이상 박씨 집안 며느리가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친정 엄마의 이름을 딴 작은 반찬 가게를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맛을 아는 단골들이 벌써 줄을 서고 무엇보다 그녀 곁에는 든든한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엄마, 인테리어 사장님이 간판 시안 보내주셨는데 진짜 예뻐. 아들들의 밝은 목소리가 가게 안을 채웁니다. 미숙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20년 전 지옥으로 들어갈 때에 겁먹은 소녀도 10년 전 장례식장에서 녹음기를 켜던 슬픈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단단하고 우아하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강인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미숙은 가방 속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20년의 한이 서린 240개의 파일이 들어있던 기계에 그녀는 미련 없이 그 녹음기를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더 이상 남의 말을 훔쳐듣고 증거를 모을 필요가 없는 세상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게 진짜 지혜였어. 미숙은 가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그녀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20년의 긴 겨울을 버티고 피어난 꽃은 그 어떤 화려한 장미보다 향기롭고 단단했습니다. 미숙은 비로소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야 그녀의 진짜 인생, 그 첫 페이지가 찬란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